자,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3월 3일자 단디뉴스 기사인데요. 그렇죠. 이게 오는 6월 3일에 열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진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지방선거라고 하면 거대 양당의 공천 싸움이라던가 아니면 굵직한 지역개발 공약 뭐 이런 데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3당인 진보당이 진주에서 그야말로 거침없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 정치판을 아주 세게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단순히 누가 출마했는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인물들의 다채로운 면면을 좀 뜯어보고요. 거대 양당 체제라는 견고한 벽을 뚫기 위해서 어떤 그 지역 기반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연결해 보면요. 이 분석이 청취자님께 왜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지역선거는 흔히 뭐랄까 중앙 정치의 축소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중앙의 지형을 뒤흔드는 진원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기사에 나타난 이 진보당의 전략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중앙 정치의 거대한 서사가 지역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단위로 어떻게 스며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상적인 단위로요. 네,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정치 세력으로 결집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지 그 역동성을 진짜 생생하게 엿볼 수 있거든요. 청취자님께서도 만약 지방선거 뉴스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고정관념이 깨질 거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꽤 기분 좋게 깨지실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그 가장 먼저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진보당이 진주시장 선거에 처음으로 후보를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네, 첫 출마. 네, 처음으로요. 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그 지역 선거를 이끄는 간판과 같은데 여기 60세의 류재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웠더라고요. 그렇죠.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죠.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삼선 시의원 출신의 현재 진주 산림연구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선 시의원이라면 지역 내 바닥 민심이나 행정 시스템을 진짜 누구보다 깊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맞습니다. 진보당 입장에서 진주시장 선거 첫 출마는 단순한 상징적인 도전을 넘어선 겁니다. 이번 선거 전체 톤을 설정하는 핵심 전략이거든요. 톤을 설정한다. 네, 유재수 후보처럼 현장 경험이나 지역 내 정치적 자산이 풍부한 인물을 딱 내세우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지역 행정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요. 류 후보와 진보당 진주시원회가 광장의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에 보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 12.3 내란을 꺾은 빛의 광장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렬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국민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을 청산하고 지방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거요?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교통망 확충 이런 현안이 가장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도로를 뚫겠다, 공단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맞아요. 그런데 진보당은 진주라는 지역선거 한가운데로 12.3 사태나 광장의 시민 같은 매우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담론을 쑥 끌고 들어왔습니다. 네, 전국적인 이슈를요. 이게 자신들을 단순히 동네 민원을 해결하는 소수 정당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확실한 제3당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인 거죠. 아, 확실한 제3당. 그 맥락에서 보니까 거대 양당을 향한 이들의 비판 포인트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비판했죠? 지금도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를 버리고 극우를 택한 국민의힘 자리에
사실상 현재 민주당이 자리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들의 시각인 건데요. 보수와 진보의 전통적인 대결 구도가 아니라 기존 양당 체제 전체를 기득권으로 딱 묶어버리고 자신들이 진정한 개혁 세력임을 강조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당 체제에 실망하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선명한 수사가 지역 정책을 넘어서는 강력한 정서적 결집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유권자의 분노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지세로 온전히 가져오겠다. 네, 흡수하겠다는 전략이죠. 국가적 의제를 지역구로 가져오는 이른바 이슈의 전국화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판 자체를 키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명분을 등에 업고 실제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빌 실무진들, 즉 출마 후보들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들의 전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라인업 규모가 상당하죠.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 진주시의원의회가 세운 목표가 진주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의원 5명 전원 그리고 진주시의원 전 지역구 출마라는 그야말로 대규모 라인업을 발표했어요. 전 지역구 출마요? 네, 기사에 나온 이들의 이력을 제가 찬찬히 뜯어봤거든요. 기존 정당의 엘리트 위주 공천과는 확연히 결이 다릅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한울 후보인데요. 현재 나이가 무려 26세입니다. 경상국립대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진보당 경상국립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성정당들이 보통 청년 후보를 낼 때는 상징적인 비례대표 끝자리에 네, 뒷순위에 많이 배치하죠. 그렇죠. 근데 도의원 지역구에 20대 대학생을 직접 투입했다는 건 지역 청년층의 표심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청년들이 겪는 주거나 일자리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60대 노련한 정치인이 대변하는 게 아니라 26세 당사자가 직접 생활 밀착형 정치로 풀어내겠다는 강력한 어필인 겁니다. 당사자 정치군요. 그렇죠. 60세의 시장 후보와 26세의 패기 있는 도의원 후보, 이 대비 자체가 유권자들에게는 당의 유연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세대 확장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을 파고드는 직업적 다양성도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 그룹을 보면서 진보당이 풀뿌리 조직 구성 전략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력들이 아주 구체적이죠. 네, 말 그대로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서 땀 흘리는 이웃들의 모습 그 자체예요. 앞서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언급했던 4선거구 김용훈 후보. 이분은 현재 택배노조 롯데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지회장. 그리고 시의원 마선거구 김재영 후보는 농민회 정치위원장이고요. 바선거구 58세 김상대 후보는 노조 지회장 출신입니다. 노동계와 농민을 다 아우르는군요. 네, 거기에 최근의 정치적 흐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사들도 눈에 띕니다.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기사대로 전해드리면요. 5선거구 46세 정현미 후보는 전 윤석열 퇴진 진주촛불 집회 상황실장이었고요. 가선거구 43세 전옥희 후보는 해당 집회의 사회자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이 다양한 이력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요? 바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거대 양당이 종종 고위 관료나 법조인, 성공한 기업가를 내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정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엘리트 공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치를 구사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 집 문 앞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택배기사님, 밥상에 오르는 쌀을 기르는 농민, 그리고 주말이면 동네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내던 평범한 시민들.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이들이 직접 정당의 간판에 달고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곧 당신들의 진짜 목소리다, 이런 동질감을 아주 강하게 부여합니다. 청취자님 주변의 일상적인 이웃들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는 과정과 비슷하죠. 확실히 와닿네요. 특히 촛불 집회 상황실장이나 사회자 출신을 전진 배치한 것은 아까 후보들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12.3 사태 이후에 거리에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투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아주 직관적이고 실전적인 캐스팅 전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택배 노동자부터 20대 수의대생, 엔터테인먼트 대표, 농민운동가까지 이 라인업은 진주라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를 빠짐없이 대변하겠다. 네, 제3당의 야심찬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인 겁니다. 야심찬 타겟팅 전략이다. 자, 그럼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인물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에 모아놓았다면 이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1차로 류재수 시장 후보와 시위문 바성구구 김상대 후보, 가성구구 전옥희 후보를 먼저 확정지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당권자 당원 총투표를 통해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동진, 정한을, 박상훈, 김영훈, 정현미, 김재영 등 6명의 후보가 추가로 확정되면서 전체 진영이 갖춰졌는데요. 네, 내부적으로 9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당의 색채가 선명하고 순도가 높다는 뜻이지만 자칫하면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 괴리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 그들만의 리그. 네, 청취자님도 프로젝트나 조직 생활 하실 때 우리끼리는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외부 반응은 차가웠던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내부 결속력을 바깥으로 방출해서 외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게 이들의 가장 큰 숙제죠. 그래서인지 진보당은 아주 명확하고 수치화된 목표를 세워뒀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이들의 일체 목표가 오는 4월까지 정당 지지율 10%를 확보해 대한정당 제3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겁니다. 10%요? 네, 이 10%라는 수치 어떻게 보면 소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양당 체제가 굳어진 지역 선거에서는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숫자입니다. 결국 당내 지지율 90%라는 강력한 응집력을 지렛대 삼아서 당 밖의 지지율 10%를 4월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타임어택이 시작된 거네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조직 내부의 100%에 가까운 동의가 외부의 10% 지지로 그냥 환산되지는 않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양당에 실망한 중도층, 그리고 관망하는 무당층, 무엇보다 기사에서 언급된 이후 정치 변화를 갈망하지만 선뜻 제3당에 표를 주기를 주저하는 유권자들. 사표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요. 맞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사표가 되지 않을 확실한 대안이다 라는 확신을 주려면 결국 10%라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채로운 이력의 후보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그러니까 택배 물류센터, 대학 캠퍼스, 농촌에서 4월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유권자들과 접촉하느냐, 여기에 이번 선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은 기사 하나로 시작했지만 뜯어볼수록 2026년 진주 지역 선거판이 정말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롭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 지역에서 진보당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존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 거침없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풀뿌리 조직력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4월까지 정당 지지율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데요. 유권자분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바라보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기사 마지막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기사 마지막을 보면 진보당이 오는 4월 말까지 시의원 비례 후보를 추가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했죠. 아, 맞아요. 비례 후보 추가 선출. 당의 지지율 10% 확보 목표 시점도 바로 4월입니다. 청취자님, 그렇다면 이 4월 말에 발표될 비례대표 후보 자리는 아직 비워둔 전략적 카드일까요? 전략적 카드라. 10% 지지율 달성이라는 목표와 이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이 어떤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유권자이자 관찰자로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